MBC 문화방송 송송송 예쇼.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저희는 지금 아라리의 고장 정선에 와 있습니다. 정선은 워낙 지역이 사실 넓어서 여기서 맛집을 찾으려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친절한 제작진이 잘 골라주지 않았을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많이 가시는 그 점심 메뉴 중에 준비를 해드렸어요. 정선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공무원들 추천을 받아서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제가 가는 집은 이 집입니다. 오, 메뉴. 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주문을 해도 돼요? 네, 주문하세요. 네. 곤드레 나물밥. 건들 나와봐. 네, 곤드레 나물밥하고. 네. 제가 하나 또 임무를 받은 게 콧등을 치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정선 나오면 건들밥, 맛국수, 콩치기 유명합니다. 그래서 콧등을 한번 또 쳐봐야 되기 때문에 저 곤드레 나물밥하고 콧등치기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할게요. 고소해. 간장에 비볐습니다. 맛있어. 열무김치랑 호랑 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열무김치 시원하고. 콧등 못 쳤어요? 면이 콧등을 친다는 게 아니라 후루룩 하면 면이 후루룩 꼬리를 털었어. 지금 육수물이 콧등을 딱 친다 소리가. 아하. 자, 정선에 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가장 정성다운 음식 하나가 메밀국주. 그 다음에 또 산초 기름으로 구운 산초 두부구이 또 두 가지를 먹을 건데 누가 오셨냐면 정선 군청의 공보계장님께서 오늘 마침으로 저하고 함께 메밀국주하고 산초 두부구이를 드시기로 하셔가지고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정선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 전통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화전민들 특히 그분들이 많이 드셨다고 하는 메밀국죽입니다. 구수한 냄새. 계장님께서 왜 해장국을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구수합니다. 슴슴하면서도 구수하고. 좋았던 점은 곤드레 나물, 콧등치기 국수가 정선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메밀국죽이나 산초 두부 구이도 유명하다는 것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선편이 유독 맛 표현이나 직접 음식의 특색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콧등치기 국수로 콧등을 친다거나 산초 두부 구이의 맛 표현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름 중에서 제일 비싸다는 산초 기름으로 구운 산초 두부구이입니다. 향 좋죠? 야, 향이 무진장 깨끗한 뒤끝 향이 나요.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now. Baby, when I look in your eyes, there's no way that I can disguise. 아쉬웠던 점은 콧등치기 국수, 곤드레 나물밥 부분에서 고프로 카메라가 진행자를 비추다가 사장님을 비추는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제외하고는 맛깔나는 맛 표현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어린 손자가 숨졌던 안타까운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 논란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사법 전문가이시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자동차 명장이자 정비 분야에 5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박병일 자동차 명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도대체 급발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장님, 자동차 급발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자동차는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궤도를 내면서 돌진하는 거죠. 돌진하는데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밟혀야 되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밟아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차죠. 제어가 되지 않는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좋았던 점은 급발진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급발진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릉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에 맞춰서 자동차 명장님까지 섭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부분, 그리고 더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고 저도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시사반장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 논란 편에서는 두 패널들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급발진에 대한 역사의 설명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일 명장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고급화로 갈수록 센서가 많아지고 급발진 사고가 생긴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현대화가 될수록 사람이 편해질수록 기술 발전은 한 곳만 보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고급화에 대한 상품 가격의 인상에 대한 과한 지출을 소비자는 하지만 그만큼 지출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속 시원한 토론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유족분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이 지난 5월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서 교수님, 이번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형적인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3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급발진 사고, 소위 명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이 일어났고 그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대리인 측에서는 제조상의 결함, 그렇게 전자장치의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조상의 결함과 그리고 제어장치 등에 관련된 미설계, 그러니까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계상의 결함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결함을 어떻게든지 간에 증명하려고 하는 의지를 소송에서 좀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상을 보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입장을 다뤄주셔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아픔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경찰이나 공신력 있는 과학수사대 같은 기관이 입장을 다뤄준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더 아쉬웠던 부분은 제조사 입장이 없어서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궁금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인정했을지 인정하지 않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아서 전 좀 궁금함이 많이 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을 떠나고 있는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시 위촌리입니다. 예, 4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이 마을에 과연 어떤 전통이 이렇게 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전통을 찾아서 한번 위초리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자, 레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풍악을 앞세워 의가를 정지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가마를 탄 저분은 마을에서 가장 우은 어른이신 촌장님이십니다. 마을의 가장 큰 잔치날 바로 정월 초이튿날이면 반드시 행한다는 위천리 도배대예요. 마을 최고 어르신께 다 함께 세배를 올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배대 합동 세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뱃돈도 빠질 수 없겠죠. 무슨 서러움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씩. 아이 반갑습니다. 만 내는 게 아니고요. 예. 감자밭이에요. 이게 감자밭이에요? 네. 아 이게 감자꽃이구나. 예. 아 노래 가사를 잘못 내가 바꿔야 되겠다. 감자밭맨. 이 강원도는 감자 아니에요? 네, 강원도 감자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예, 예. 저도 강원도 감자 아주 좋아하지. 근데 이거 혼자 하세요? 예, 이 넓은 혼자 밭을? 먹었어요. 예.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여기 한 320평 정도 돼요. 300평이나 돼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실 텐데. 뭐 젊으니까 아직. 근데 이거 감자밭 300평 일고 가지고 예. 이거 다 드시긴 너무 많은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아 지인들 통해서. 예, 옆에서 소개해주고. 그 전으로? 예, 그래가지고는 감자 다 팔로 하고 있어요. 감자 없어서 못 팔아요. 아니 또 오늘이 뭔 날인가요? 흥겨운 민요가락이 hul려 퍼지고 설마 최주봉이 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셨나? 아이고 좋다. 이 영상을 보고 강릉에 있는 위촌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 초이튿날 촌장님께 마을 사람들이 세배를 하는 450년간 이어진 전통인 도배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영상을 보고 노인 회장님이나 이장님,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이 이 마을에서 농사를 하며 산다거나 경로당에서 민요나 악기 등을 배운다는 것 등을 알게 돼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 마을이 귀농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이 영상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은 대동계도 하시고 노인의 정부도 하시고 이 조직의 역할을 맡고 계신데 바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 지금 이 대동계라는 게 조금 더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형문화재? 예. 대동계 그 도배래 무형문화재. 아, 도배래를 예, 무형문화재로 시키자. 예. 거기 가입하자. 예.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좀 작년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죠. 수시로 지금 뭐 강원도도 그렇고. 그럼. 예, 도도 그렇고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 주고 해. 도의원, 뭐 시의원, 그다음 시장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꼭 지금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효마을 위촌리 도배대 하루빨리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쉬웠던 점은 영상을 보고 이 마을의 전통인 도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도배래를 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키려 한다는 것 등의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었지만, 영상에서 조금만 더 도배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설명하고 소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